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역 경기에 조금이나마 생기가 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전에 그 매출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수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며 시당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시민협에 이어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상위 30% 지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극의 쇠빙연구선 아라온호가 6만 킬로미터 가까운 항해를 마치고 광양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조난당한 한국 선원들을 잇따라 구조해 화제가 됐던 선박인데 이번에도 25명을 구해왔습니다. 첫 세빙 연구선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국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운동에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전남과 충북, 강원, 경북이 오늘 유치를 신청했는데 8일 뒤 결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300억 원을 투입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정책 실험에 나선 지 일주일째입니다.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처와 활용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주문량이 밀리면서 직원들도 분주합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직원 절반 이상이 일을 그만뒀던 터라 바쁜 일상이 더욱 반갑기만 합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긴급 재난생활비가 지급된 뒤 시민들의 소비가 늘면서 지역 상인들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문이라든지 어디 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모임이라도 이렇게 재개가 조금씩 되면서 저희들 코로나 전에 그 매출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식당가의 풍경도 마찬가지. 올봄 매화축제 취소와 맞물려 방문객 감소폭이 뚜렷해지면서 식당마다 개점 휴업 상태를 겪기도 했지만 긴급 재난생활비로 외식을 하려는 인파들이 점차 늘면서 매출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시민들의 지속적인 씀씀이가 적지 않은 힘이 되고 있는 상황. 지역 상인들 역시 이에 보답하기 위해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면서 긴급 재난생활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협의체에서 좀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광양시 지역사랑 상품권이기 때문에 한 5%에서 10% 정도 DC를 해준다든지 이 황금 연휴가 지나면 바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긴급 재난생활비를 받아간 시민들은 14만여 명. 전체 인구의 90% 이상에게 지급을 마쳤고 소비 진작과 매출 증가 등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고 있지만 개선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비 성향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6천여 곳의 상품권 사용처를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요구됩니다. 또 상품권 현금화 등 불법 행위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긴급재난생활비 명분이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상품권 거래 차단과 검색 불가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경우 적발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 역시 본회 처음으로 지급된 재난소득이 적기족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 유통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상품권 부정 유통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0억여 원의 대규모 예산이 코로나19로 막혔던 지역 경제의 숨통을 얼마나 터줄지 주목되는 가운데 긴급재난생활비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각 기관들과 협조해 광양사랑 상품권 구매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6월까지 공무원노조, 공공연대노조 등과 함께 광양사랑 상품권 7억 원어치를 구매해 지역 상가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무원들이 모금한 1,800여만 원을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의 확대 지급을 위한 지자체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만큼 여수시도 상위 30%에 지급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시의회가 집행부와 신속한 협력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며 여수시의회가 시와 긴밀하게 소통해 지급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3월, 광주 전남의 소비 액수가 20%까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 액수는 작년 3월에 비해 20.5% 줄었고 전남은 10.8%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1년 전보다 26.4%가 줄어 오프라인에서 소비 부진이 더 심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극에서 국책 연구를 수행하던 쇠빙연구선 아라온호가 해외에 고립돼 있던 우리나라 원양 어선들을 구해 오늘 광양항에 입항했습니다. 입국자들 중 코로나 확진자는 없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 승선원 모두 2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7,500톤급 쇠빙연구선 아라오노가 5만 7천 킬로미터의 항해를 마치고 광양항에 입항합니다. 지난해 말 남극 연구를 위해 인천항에서 출항한 지 182일 만입니다. 함께 타고 있던 고립 원양어선 선원들도 수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지난 3월 파푸아뉴기니 해상에선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가 암초와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코로나19로 현지 공항과 항만이 폐쇄돼 파푸아뉴기니에 고립된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남극 연구를 마치고 돌아오던 아라오노가 당국의 협조를 통해 어선원들을 태우고 귀국한 겁니다. 선장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우울했었는데 일단 선원들이 한국에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뿐이지.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선내에서 공간을 분리해 숙식해온 아라오노 승선원들과 어선원들은 입국 후에도 2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승선원들 중 한 명은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라오노는 지난 1월에도 남극해에서 표류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구조했고 지난해에도 남극에 고립된 중국인 조사단원들을 구조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활동으로 인한 일정 변동, 계획된 연구 작업 지연 등으로 인해 고충이 따릅니다. 하지만 국내 첫 세빙 연구선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국적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타국 먼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코로나19로 공항과 항만이 폐쇄돼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놓고 전남과 충북, 강원, 경북이 오늘 유치 계획서를 냈습니다. 사업비 1조 원, 생산 유발 효과 6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사업 대상지는 8일 뒤 결정됩니다.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정밀 거대 현미경으로 불리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초미세 영역에서의 물질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반도체와 신약, 로봇, 바이오 등 초정밀 기술 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시설로 연관 기업 유치까지 뒤따를 전망입니다. 1조 원대 사업비가 투입돼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남 나주는 충북 오창, 강원 춘천, 경북 포항과 경쟁 중입니다. 전남은 정책적인 판단을 원합니다. 이미 충청권과 영남권에 가속기가 있는 만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연구 환경을 개선해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대형 국적 연구시설이 많이 밀집돼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좀 불리하거든요. 충북은 전국에서의 균등한 접근성과 연구 인프라, 경북은 기존 가속기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 강원은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00점의 배점 가운데 입지 조건이 5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 배후도시 여건, 연구 연계 가능성 등의 평가 결과가 관건입니다. 냉정하게 전남에 유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과거 정책적 판단으로 충청권과 영남권에 집적된 연구 인프라, 또 그로 인해 산업과 기업이 몰려있는 상황이 또 다른 평가에서도 이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잘 사는 집은 계속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가치가 얼마만큼 평가에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당장의 효율성을 위한 대형 연구시설의 특정 권역 중복 투자냐, 장기적 관점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이냐, 지역별 여론전으로 유치 경쟁이 가열된 방사광 가속기 사업은 5월 7일 우선 협상 지역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도가 방사광 가속기의 호남권 유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유튜브 홍보 영상이 공개 20여일 만에 66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홍보 영상은 2분 남짓한 짧은 영상이지만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개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호남권에 들어서야 할 이유를 알기 쉽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늘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으며 다음 달 7일 최종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양귀비를 재배하던 섬 주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지난 13일부터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대마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텃밭에서 양귀비 60여 주를 재배해온 80살 A씨를 포함한 12건이 적발돼 양귀비 234주를 압수했습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사용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고산 윤선도와 다산 정약용의 자취를 간직한 해남과 강진군이 정부 공모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웃 지자체가 상생을 위해 원팀을 구성한 건데요. 우리 지자체들도 이런 협력이 가능할까요?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우가와 어부사시사 등 조선 중기문인 고산 윤선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전남 해남 노구당. 해남 윤시종과 고택을 품은 길은 다산 정약용이 유배 기간인 18년 동안 머물며 실학을 집대성했던 강진으로 이어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해남 윤씨로서 여기 고산 윤선도 선생님의 후손이 되시겠습니다. 175년 차이를 뛰어넘어 이어진 고산과 다산의 길. 전남 해남군과 강진군이 새로운 남도답사 1번 짓기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 운영, 수학여행당 공동 유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공모사업 공동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6월 결정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원팀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자체적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인근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광역 추모공원 등 단순한 공동시설을 뛰어넘어 관광, 경제 같은 정책의 공유까지 손을 내민 남도의 두 지자체의 시도는 다른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